오랜된 유적과 문화유산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바간. 웅장하고 아름다운 물건들 뒤에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바간에 있는 탑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바간의 수많은 사원들 중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다메얀지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12세기 약 1165년경에 왕이었던 나라두 왕이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원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라는 생각보다 조금 무섭고 슬픈 느낌이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원을 만든 나라두 왕은 미얀마 역사에서 아주 악명 높은 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잠들어 있던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버지가 존경하던 스님이 궁전에 찾아왔습니다. 스님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나라두 왕은 아버지의 자신의 형을 왕으로 즉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른 곳에 있던 형을 들여와 왕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형이 먹는 음식에 독을 넣어 결국 형까지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미얀마에서는 왕을 죽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왕을 죽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두 왕은 왕이 된 후에도 백성들에게 좋은 왕으로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매우 잔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린 스님들을 강제로 승복을 벗게 하고 일을 시켰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두 왕은 약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두 왕은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당시 지금의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들이 나라두 왕을 암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두 왕이 신람 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뒤 그녀를 죽였고 이에 대한 복수로 신론에서 온 사람들이 나라두 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두 왕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죽인 것에 대해 후회했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이 거대한 사원을 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원에는 나라두 왕의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라두 왕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을 짓는 동안 벽돌 사이에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쌓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만약 벽돌 사이에 바늘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발견되면 그 일을 한 사람의 손을 잘랐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과 전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다메얀지 사원은 그 거대한 규모와 독특한 구조 때문에 바간을 대표하는 사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다메얀지 사원은 두 층으로 된 동굴형 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의 통문 일부는 현재 막혀 있어서 사원의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원의 서쪽에는 두 개의 불상이 하나의 좌대 위에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라두 왕은 이 사원이 완성되기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왕이 죽은 후 공사는 중단되었고 왕을 싫어했던 백성들 역시 사원을 계속 건설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사원. 그 안에는 왕의 잔혹함과 후회,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우와 폐야. 바간의 역사에는 아노예타 왕과 타순 왕국의 이야기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노예타 왕은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필요한 불교 경전인 피타카를 타순 왕국의 마누하 왕에게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마누하 왕이 경전을 넘겨주지 않아 아노예타 왕과 타순 왕국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아노예타 왕의 군대가 타순 왕국을 정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누하 왕과 그의 가족들은 바간으로 끌려오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를 잃고 한순간에 다른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마누하 왕. 그 후 마누하 왕은 바간에서 하나의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마누하 사원입니다. 그런데 마누하 사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원 안에는 매우 거대한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불상의 크기에 비해 내부 공간은 상당히 좁습니다. 거대한 불상들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원 내부에 들어가서면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는 마누하 왕이 겪었던 포로 생활과 자유를 잃은 답답한 마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마누하 왕은 단순히 큰 불상을 모셔 놓은 사원이 아니라 나라와 왕위를 잃고 자유마저 잃어버린 왕의 마음을 건축물로 표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의 뒤쪽에 마누하 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화불도 있습니다. 오늘날 마누하 사원을 바라보면 그저 1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고대 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의 나라를 잃은 왕위와 자유를 잃고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마누하 사원입니다. 생년이마 폐야. 바간에 가면 정말 많은 고대 사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사원들과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두 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생년 언니 사원과 생년 동생 사원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생년 이마의 생년 마을의 한 부유한 집에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자매는 평소 불교를 깊이 믿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사원을 지어 공덕을 쌓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와 동생은 각자 사원을 하나씩 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동굴 형태의 사원을 지었고 동생은 그 근처 작은 불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원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두 자매에게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에 전해진 이야기를 따르면 두 자매가 사원을 완성하고 공덕을 올리려던 순간 당시 바간의 왕이었던 나라베리스도 왕이 두 자매를 붙잡아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두 자매는 처형을
당한 걸까요?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두 자매는 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지은 사원 주변에 벽돌 담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원의 규모나 담장 등을 만드는 것에도 왕의 허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왕은 두 자매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분노했고 결국 두 자매를 처형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의 고대 사원을 보면 사원 주변에 벽돌 담장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왕실이나 왕족과 관련된 사원일 가능성이 있고 담장이나 부속 건물이 거의 없이 불탑만 있는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이 세운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기보다는 지역에 전해지는 구전, 선활과 전승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박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느 날 생년이 마사원은 그저 아름다운 고대 건축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두 자매가 직접 사원을 세우며 공덕을 쌓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사원이 완성되기도 전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박안의 수많은 사원 중에서도 특히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가진 곳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준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또 오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